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제가 저번에 뭐 이것저것 조금 귀찮게 들어갔었잖아요. 뭐 발주하고 하는 것들. 그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이 쿠팡 분석 그 20번 쓸 수 있게 열어드렸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 확장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이 상품 소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화면 나오면은 여기서 확장 설치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웹스토어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여기 딱 있어요. 여기서 크롬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딱 끝! 됐습니다. 쉽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이 확장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고요. 이 윙탭이 없음이라고 떠있죠. 이러면은 안 돼요. 각자 개개인의 이 쿠팡윙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윙 로그인됨이 떴죠. 그리고 왼쪽 위에 그 진짜로 사이트 가입한 이메일이 딱 뜨면 됩니다. 끝! 이러면 이 진짜로 분석기를 사용할 준비가 딱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강의 때 그 상품 찾았죠? 그냥 순식간에 한 카테고리 한 두세 번 정도 들어가 보니까 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발주한 거 보여드리면은 단가가 23위안이 됐어요.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28위안이었죠. 근데 23위안이 됐죠. 그래서 수량을 75개로 늘렸습니다. 원래 60개였는데 75개로 늘렸어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에이전시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거 한 박스에 25개가 들어간다. 한 박스 크기가 이 정도고 한 박스 무게가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에 한 1k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개씩 들어가니까 그 60개로 애매하게 하지 말고 50개나 75개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75개로 변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도 5위안이 더 싸졌으니까 28위안에서 23위안 된 거니까 엄청 그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하죠. 그래서 5위안이 싸졌으니까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수량을 늘려도 2,100원이면 대충 300 곱하면 대충 60만 원이거든요. 저번에 발주 넣었을 때 대충 50만 원이었죠. 10만 원 정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송금까지 다 했고요. 송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그냥 저한테 송금해 주시면 돼요. 네, 어디에 얼마를 송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써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면 자동으로 주문 처리가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중국에 그 송금을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물건을 발주를 그 결정을 했고 발주를 했으니 이제 뭘 해야 되냐?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저번에 그거 했었죠? 상품 등록을 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작과 등록을 한다. 네,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 같은 거는 AI로 하면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뭐 하면은 다 돼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일단 상품 등록하는 거를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이제 상품 등록을 해야 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음 스텝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뭘까요? 썸네일이 뭐예요? 썸네일 보여지는 첫인상 메인. 썸네일은 말 그대로 보면 대표 이미지예요. 쉽게 말하면 쿠팡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 이게 제가 파는 거죠. 이게 썸네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놈들이 다 썸네일이에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어때야 될까요? 들어가고 싶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많고 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상품에 중에서 내 상품을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고 싶어야 돼요. 사고 싶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모든 요소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썸네일은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은 메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금해야 된다. 예쁘면 돼요. 예쁘고 눈에 띄면 됩니다. 눈에 띄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예쁜 거예요.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광고를 포함해서 1, 2, 3, 4, 5 뭐 등등등등등등 다 했을 때 모든 게 다 연출 컷이에요. 연출 컷인 이유가 뭘까요? AI, AI, AI 다 AI예요. 그냥 전부 다 AI입니다. 전부 다 AI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때요? 눕기 컷이 눈에 잘 보이죠? 오히려 눕기 상품들이 더 잘 보여요. 눈에 딱 띄어요. 근데 이런 접이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이블이 아니에요. 접이식 테이블도 아니에요.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이에요.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수요가 넓다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수요가 뾰족해진다는 뜻이에요. 테이블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테이블, 내가 딱 원하는 테이블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보고 아, 이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걸 사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썸네일 하나로 알 수 있죠.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넓게 엄청나게 큰 대형 키워드로 내가 진입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테이블에서 접이식 테이블로 한번 들어갔어요. 접이식 테이블로 한번 들어가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접이식 테이블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이식 테이블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들은 다 접이식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접이식이라는 게 굳이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량용이라는 게 딱 보이는 연출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 테스트니까.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걸 검색한 사람들은 차 안에서 접이식이고 테이블이라는 걸 알고 검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검색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투머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결국에 아예 깔끔하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상품이 굉장히 잘 나오거나 사용 장면이 너무 잘 보이거나 이런 썸네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로 진입을 할 건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큰 키워드로 진입하는 거랑 중간 키워드로 진입하는 거랑 작은 키워드로 진입하는 거랑 그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이 뜻입니다. 근데 썸네일은 결국에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썸네일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테이블도 아니고 접이식 테이블도 아니고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 이렇게 3개까지 들어온 이 키워드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작고 뾰족한 키워드에 맞는 썸네일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 키워드를 먹었어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구매량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를 뺍니다. 차량용이든 접이식이든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서 차량용 테이블에 맞는 접이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맞는 차량용 접이식 테이블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AI로 다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판매량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연출로 넘어가면 좋겠죠. 네, 그런 겁니다. 눕기가 뭐냐면요. 배경이 없는 상품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얘네는 눕기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연출 컷이라고 불러요. 차량 안에서 테이블이 펴져 있고 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얘도 연출이에요. 이런 것도 다 연출 컷입니다. 전부 다 연출 컷이에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상세 페이지는 뭘까요? 상세 페이지. 여러분들 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사고 싶게 만드는 페이지 빼고는 다 잘못됐어요. 상세 페이지는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사고 싶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고 싶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 이거 샀거든요. 카메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걸 왜 샀을까요, 제가? 근데 물건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카메라가 좋다, 좋다, 이게 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살까요? 아니요? 절대 안 사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사고 싶어서, 네, 뭐 이런 고관여 제품들은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들도 있죠. 결국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음으로써 나의 안 좋았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회피가 더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이게 이만큼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다. 솔직히 엄청난 이득을 아무리 좋게, 아무리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안 사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이거가 없어서 내가 손해를 봤구나. 와, 저게 있었으면 내가 그때 안 그랬을 텐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저 이거 무료로 챌린지 하는 거 봐요.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강의보다 솔직히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나요? 근데 10명밖에 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득을 준다는 거에 별로 혹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혹해요. 제품을 설명하면서 이 제품이 뭐가 좋다. 이 제품이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득은 플러스고요. 손해회피는요. 마이너스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를 예전에 제로 마케팅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상태고요.
여기가 플러스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 0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별로 갈구하지 않습니다. 0에서 1로 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손해 상태에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새로운 좋은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도전하고 돈을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0이 여기인데 사람이 원래 여기 있다가 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일로 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미칠라 그래요. 이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득이랑 손해 회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득을 준다 하면 궁금증은 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손해회피에는 기꺼이 돈을 써버려요. 도박 중독이랑 같은 맥락이다. 네, 그런 거죠.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미칠라 하죠. 그러다가 못 끊어버리죠. 상세 페이지는 네가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 손해다 라는 거를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가 지금 이 제품이 없어서 손해 상태다 라는 거를 맨 처음에 박아놓으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마케팅이나 세일즈 같은 거 가르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예능 같은 것들, 해외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이게 꼭 나와요. 유명한 돈 관련된 영화들에서도 이런 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나한테 펜을 팔아봐라 이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펜을 나한테 팔아봐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팔까요? 제품 설명하는 페이지, 내용 설명, 제품 설명, 용도, 모습, 타겟층 설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지금 이 종이에 사인해주면 내가 1만 달러 주겠다. 그러면 나 지금 펜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너는 이 펜이 없기 때문에 1만 달러를 놓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 펜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용 테이블이라면 뭐 무릎에다가 노트북 올려놨다가 한번 흔들리니까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다.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려도 되죠. 무릎 위에서 불안정하게 하시나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조금 약하죠. 무난합니다. 평타예요. 그 정도면.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봇을 만들었고요. 상품명 뭐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용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는 부트캠프 전용이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트캠프에서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도 강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부트캠프를 안 들으신다, 무료 챌린지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부트캠프를 하신다면 공부할 필요가 좀 없어집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대충 박으면 돼요. 근데 저는 부트캠프 조금 모르겠는 게 너무 제가 다 떠먹여주니까 진짜 실력이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 떠먹여주니까 뭐 물론 판매도 될 거고 돈도 벌 거고 할 텐데 너무 다 떠먹여주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직접 고생해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습득되고 체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돈 벌고 생각하는 거고, 한 줄로 정리한다면 썸네일은 뭐였죠? 이 판매라는 게 생긴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불변의 법칙일 겁니다. 잘 팔리는 애들 벤치마킹 하는 거. 썸네일은 키워드에 맞춰서,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이걸 안 쓰면 손해다. 이 상품이 꼭 필요한 환경을 심어준다.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아직 썸네일 만들 상품도 없고 상세 페이지 만들 상품도 없으니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팔리려나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냥 팔리면 땡큐, 안 팔리면 아쉬운 거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제품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소싱하는 기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에요. 팔만한가 싶으면 일단 들여와요. 그런 상품들은 계속 찾을 수 있어요.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많이 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카테고리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냥 대충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잘 팔릴까요? 몰라요. 팔리든 안 팔리든 아무튼 팔아보는 거예요. 해봤자 이거 얼마야? 2100위안이거든요? 2100위안이면 대충 300원 곱하면
대충 60만 원 정도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체험단 돌리고 뭐 하고 하면은 대충 한 70만 원, 80만 원 쓰겠죠. 80만 원으로 이 한 사이클을 돌리고 데이터를 얻고 팔릴 수도 있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는 그 확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무조건 돈이 많이 남아야 되고 무조건 들여오기 쉬워야 되고 무조건 판매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다 적용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팝니다. 그냥 하면 돼요. 대충 해보면 돼요. 내가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매출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남는 돈이 안 남을 때도 있고요. 매출이 너무 적은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마진이 너무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상품 찾고 썸네일 키워드. 뭐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는 아직 미완성이어서, 그리고 너무 부트캠프 전용으로 지금 열어놔가지고 부트캠프를 참여하시면 다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여기서 리뷰 같은 거 싹 다 받아오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1688이랑 뭐 쿠팡 썸네일 상세 페이지 다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라든지 전부 다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어서 저는 이제 따로 구독 형태로 넘길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지금은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만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미 잘 파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많았고요. 앞으로도 많을 거고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기준이요. 일단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속옷 좀 잡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필요한 상황들 잡아야 되고요. 그런 아까 그 손해회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AI에 다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수 그런 기준 없어요. 그냥 내가 넣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길이는 안 중요해요. 분석기 있잖아요. 그 제가 20번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헤어핀을 검색을 하면 제가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판매량 순으로 20개를 봐요. 쭉 보고 엄청 싸죠? 말도 안 되게 싸네. 네, 이런 시장은 안 들어갑니다. 집게핀으로 다시 볼까요? 마진은 40% 이상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야, 집게핀은 제일 비싼 게 6,000원이네? 박살났네요. 예전엔 그래도 막 5개, 10개 세트해서 10,000원, 20,000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식으로 판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집게핀이라는 조금 큰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조금 더 좁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 포화 상태긴 하죠. 근데 완전 포화 상태여서 수익 나기가 힘들다는, 나는 싸게밖에 못 판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물론 싼 애들이 잘 파는 건 맞지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갖고 사람들이 싼 제품을 많이 사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싸다고 물건을 살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거는 싸서 샀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싸게밖에 못 파는 사람인 거고요. 이건 뭐가 좋아서 샀어, 저거는 뭐가 좋아서 샀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최저가라서 산 것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 최후의 방법입니다. 유아 보행기 튜브 이런 건 KC 인증 필수고, KC 인증 안 들어가는 기준으로 성인용으로 잡아서 판매를 한다라고 치면 암튜브 나쁘지 않고요. 근데 가격이 좀 싸긴 하네요. 근데 얘는 두 개 구성을 또 판매를 하는구나. 얘는 여성용으로 싸게 팔고 얘는 좀 크니까 좀 비싸게 파나 보다. 이런 애들은 원가가 진짜 저렴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한국 KC 품질 뭐죠? 네, 구라네요. 이게 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판매량도 거의 없고요. 이 썸네일도 얘가 저걸 따라한 건지 1688에서 쿠팡을 따라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암튜브를 드래그해서 나왔네요. 완전 애기용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죠? 분명히 성인용이 있을 거고, 뭐 성인용 같은 거 잘 찾아가지고 판매를 해보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남녀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은 또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판매량 순으로 봤을 때 너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지금 프로모션 때문에 싸게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 텐데,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쪽에 그래도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환율이 지금 다 비슷하죠? 이쪽으로 가도 전환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얘는 좀 많이 낮긴 하다. 그래서 4.5% 나쁘진 않다. 대충 10,000원이 더 비싸도 이 전환율이 0.3%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 가격에 내가 팔 수 있는 게 뭘까? 얘는 뭐길래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걸까?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걸까? 일단 유아죠. 유아고 보행기죠. 이런 거는 KC 인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네, 인증 비용 때문에라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기용품은 원래 다 비싸요. 비싸게 팔아도 다 팔리니까. 그리고 인증 비용이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 진입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쟁자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많은데 판매 좀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UI 인증 제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증이 필요한 건 당장 안 하는 게, 네, 당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증돼 있는 걸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